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이제 그 KBS 아침마당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며칠 있다가 그 작가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게시판에 제 중학교 절친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여지까지 끊어졌었는데 방송에서 봤다. 그 친구한테 나의 메일 주소를 좀 전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대요. 친구가. 세상에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어른이 돼서까지 연락이 됐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연락이 끊어진 그런 이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한 거였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가 이제 메일 주소를 남긴 거예요. 다시 메일을 제가 전화번호랑 해서 그 친구랑 너무 오랜만에 통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20년, 한 22, 3년 만에 통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랑 연락이 끊어졌다가. 그래서 어떻게 사냐, 뭐, 너무 반갑다, 막 전화에다 대고 밤 12시까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귀농을 해서 남편이랑 같이 귀농을 해서 비트 농사를 짓고 있대요. 이제 경북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랑 하고 우리 이제 조만간 한번 보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방 강연도 가니까 이제 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인생에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굉장히 아주 값비싼 보물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여기까지가 막 그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찰랑찰랑 막 차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도 친구를 찾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친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고를 이거를 써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제 쭉 친구에 대해서 원고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 드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애 키우고 회사에서 막 치열하게 일하고 막 이러느라고 친구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막 자주 만나거나 그럴 틈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친구의 안부를 여유롭게 이제 물을 수도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랑 어떻게 지내느냐, 이제 내 일상을 어떤 친구랑 어떻게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의 품격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를 들면서 점점 더 친구에 대해서는.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친구를 수용할 능력도 사람들에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친구는 반드시 필요하죠.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더 좋은 친구를 얻고 또 지켜내고 함께 오래도록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좋은 친구를 오래도록 나이 들수록 지킬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오래된 친구의 가치를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높이 평가하셔야 돼요. 오래된 친구. 제가 이제 이번에 그랬어요. 중학교 때 친구를 찾아내는 게, 와, 진짜 얼마나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인지 제가 막 너무 절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고도 딴 친구들도 왜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나 막 대학교 동창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이렇게 막 뜬금포로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옛날 사진, 학교 때 사진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친구들 없으세요? 제 친구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새삼스러운 거예요. 막 19살, 20살 때 사진 이제 오면 막 웃는 거죠. 야, 이때 진짜 끝내줬다면서. 어쩜 이렇게 막 촌스럽니? 어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나름대로 20살에 또 멋내느라고, 그 당시에 멋을 내느라고 막 머리를 막 닭뼈슬 같이 세우고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땠지? 막 얘기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학교, 막 애들이 다 좋아하던 체육 선생님, 막 얘기하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학생주의, 막, 맨날 애들 때리고, 막, 진짜 포악했던. 예전에는, 뭐 학교 체벌 엄청 났었죠. 여학교도 제가 이제 여자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장난 아니었어요. 막 학생주의, 지금도 생각나요. 막 애들 때리고 이랬던 거, 막 심하게 때리고. 그런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침마당 때문에 새로 찾은 친구하고는 중학교 때 친구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막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2월인데도.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발렌타인데이고 뭐 이런 게 지금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학생들이 뭘 안다고 막 가나 초콜릿 하나씩 서로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 발 푹푹 빠지게 눈 오는 그런 저녁 때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랬던 생각이 아직까지도 나요. 그 친구랑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도 막 그때 너 생각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게 참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하죠. 그리고 막 학교 때 왜 특히 여학생들은 그렇잖아요. 막 가방 들고 이렇게 학교길에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막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때 무슨 뭐 과외를 했어요. 뭐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갔어요. 그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집에를 가면 되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느질 이런 거 못해서 막 친구가 십자수 숙제 이런 거 막 대신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는 한마디로 대체 불가. 어떤 거와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추억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친구를 뭐라고 정의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인생의 위로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일도 열심히 해서 나의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거, 가족도 돌보고 챙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제 아이들이 잘 크는 거 보는 거 이런 거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이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상적인 일을 그것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갈증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옛날 친구들, 오래된 친구들은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한 줄 모르고 옛날의 어떤 같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게 뭔가 하면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위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그런 친구들 너무 중요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오래된 친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앤틱이잖아요. 앤틱 귀중품. 옛날 추억을 함께 했으니까. 오래된 친구들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이 친구들한테 공을 들여야 되겠다. 내 인생에 남는 것 중에 이 친구들이 엄청난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정말 그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를 지키는 그야말로 새로 얻는 건 아니지만 지키는 방법이 되겠죠. 귀하게 여기는 거. 이제 오랜만에 동창회 지금은 동창회 하지도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창회 이제 오랜만에 하면 자주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몇십 년 만에 나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왜 저희 대학교 1, 2학년 때는 남자애들은 그때 다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 동창들 내 학번의 남자 동창들은 그야말로 오랜만에 나오면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 대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같이 공부하고 이제 걔는 군대 가버리고 그러면 복학을 한 해 만에 그럴 때는 쟤는 1학년에 다시 다니고 나는 이미 졸업반이고 이러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동창회에서 만나도 한 학기를 같이 있었던 동창도 다 기억이 나요. 그때 걔가 어떻게 생겼었고 막 어떻게 찌질했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30년 만에 만나도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보고서 정말 너무 스스럼 없이 막 이렇게 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안 변하긴 폭삭 늙었는데 근데 안 변했다고 얘기하죠. 동창들만이 할 수 있어요. 옛날 얼굴이 그대로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친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30년에 만나서 더 반가워. 그리고 막 스스럼 없이 누구야 얘기하면서도 막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세월을 그야말로 뛰어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공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목적 없이도 만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친구들을 잘 돌보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만나지도 잘 못하고 동창회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는 거. 잘 지내니?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내 보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안부 전화는 한 번씩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는 공을 들이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친구의 다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친구들 성격은 다 다르죠.
그 다름의 그 특성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가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학교 친구 얘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 친구들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도록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 직장에 있던 선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그 거래처로 만났던 사람들, 거래처로 만났던 업체들, 뭐, 그리고 뭐 디자이너들. 저는 주변에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제 일하면서 친구가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래처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친해지지 않는데, 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거래가 딱 끝나잖아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퇴직해서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고 만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퇴직을 하고 나면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더 친하게 이제부터는 진짜 친구하면 되겠다. 진짜 그랬어요. 제가 은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그 지인이 연락을 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친구하면 되겠네. 잘 됐다. 막 이렇게. 이제 뭐 거래처니 뭐 이런 어떤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없어지니까 친구로서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평생 친구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 명함이 있었을 때만 의미 있었던 그런 거래처 지인들은 거의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두 종류로 딱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레인지가 넓죠. 그 학교 동창들 같은 경우는 동갑이지만, 거래처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친구라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30대부터 60대, 70대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흔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일흔 되신 분들도 지금 너무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하는 친구로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 막 3시간, 4시간도 너무 막 열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고, 이렇게 마음에 어떤 평안과 기쁨이 오는 그런 지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어쨌든 친구긴 친구인데, 그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디자이너들도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는 얘기, 동창들하고는 그냥 사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뭐 세미나, 무슨 아카데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어떻게 이제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를 못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내가 당신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누가 이제 어떤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이거 얘기해줘야지, 이거 누구한테 전해줘야지, 이거 알고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 사업장에 가도 이런 거 좀 이렇게 고쳐보는 게 어떨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연계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모여서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친구의 특성,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갈증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로나 유익함을 준다거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채워주는 거, 이런 거는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나 어떤 협력이 필요한 친구, 어떤 위로나 응원이 필요한 친구, 때로는 그 필요한 어떤 대로, 어떤 성격대로 어떤 조절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맞춰줄 수 있는 거, 이게 참 좋은 친구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돌보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친구의 정의를 넓혀야 돼요. 이제 나이 들수록 나에게 친구란, 이거는 동창만 친구야,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동네 앞집, 아파트 앞집에 사는 그 애기 엄마만 내 친구야, 이거 아니고요. 대단히 조건들을 확장해서 친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VOD를 찍었어요. 요새는 이제 앱으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 이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요새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친구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러려나? 저는 저 사람들이랑 친구해야지, 저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있으면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30살, 35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VOD를 이제 제작하는 이제
그런 PD 감독 이런 사람들인데 정말 너무 열심이고, 그리고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이제 모든 어떤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빠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착각이더라고요. 요즘 어떤 20대들의 마인드 이런 거 제 원고를 이제 보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PD가 제가 이제 친구로 삼고 싶은 PD가 아 선생님 이런 거는 지금 요즘 이제 20대 친구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한마디로 제가 이제 꼰대 짓을 했나 봐요. 그 원고에다가. 그래서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 친구들은 막 다이렉트로 팍팍 이제 정말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수정하고 이렇게 작업들을 해나가는 그 작업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선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걸 저한테 막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제일 그랬던 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강의가 있어서 용인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온라인 이제 그 라이브로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이제 비디오를 제작을 하면서 홍보 영상을 이제 몇 초짜리 그 영상 컷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좀 찍으면 안 되겠냐고 거기 주최측한테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속을 어떻게 했냐면 잘 와. 많은 것 같은데 뭘 굳이 거기 강남에서부터 용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걸 몇 초짜리를 건지겠다고 그걸 찍으러 오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와서 찍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이렇게 찍을 수 있게 그 정말 이렇게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정이 있고 겸손하기까지 하냔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또 힘을 딱 와서 막 열심히 할 거야. 뭐 이것도 아니고 와서 굉장히 힘을 딱 빼고 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편안하게 찍어갈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일하는 거 장난 아니다. 이러고 어쩜 그렇게 열정과 겸손함과 또 힘 빼기 기술까지 다 익히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젊은 친구들이지만 너무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지갑 열고 막 입은 다물고 지갑 열어서 나이 먹어서 어린 친구들이랑 친구를 하려면 지갑 열고 입은 다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친구가 돼볼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이제 그런 것도 어떤 이제 제가 그 나이에 대한 어떤 편견을 정말 이렇게 다 없애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어린 친구는 거의 쟤네들은 거의 몇 살만 우리 애들하고 몇 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런 사람하고도 친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를 해야지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을 버리자. 그리고 어떤 그 정의를 넓히자.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친구로 이렇게 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넓히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친구한테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정말 복이 막 물밀듯이 닥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은 친구를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침마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면서 친구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누구 나온단다 재밌다 보자 이런 친구가 있고 연락을 할 때 어떻게 하려면 나 정말 너 나올 때 나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너 실수할까봐. 이렇게 생방송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왜 떨려서 죽을 뻔했을까요? 제가 너무 잘 되기를 바래서 잘하기를 바래서 그런 거죠. 친구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친구들한테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의 기본 태도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유지하게 해주고 새로 불러드릴 것 같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